7월 10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로 이슈와 함께 전반적인 흐름을 쭉 한번 훑어보시죠. 에너지의 파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흐름이 쫙 한번 보이실 겁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죠. 전 페드 의장이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불어 미 연준 의장도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죠. 자, 방중을 했어요. 소통 유지 공감을 했는데 갈등을 뒤집을 만한 한 방은 없었다. 대중에게 공표는 못하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무언가 물밑에서. 그러니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서 자넷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기후버나 자, 캐리라고 하는 이분 또한 중국행을 간다. 더불어서 상무장관도 방중을 저울질이다. 미중 고위급 대화를 지속 중이다.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겠죠. 경제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그들 간의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 기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중국을 손절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반도체 업계의 최대 시장이자 생존의 열쇠이다. 중국은 수입하는 제품 1위가 바로 반도체, 2위가 원유입니다. 중국은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도 미국의 대중 제재 와중에도 지난달 중국 반도체 패키징 공장에 6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1위가 삼성,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자, 마이크론은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이번 투자는 중국 사업과 조직에 대한 마이크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이자 창업자이죠. 젠슨 황 또한 지난 5월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을 뺏기면 대안이 없다. 정말 대안이 없거든요. 중국은 스마트폰, 자동차, PC 등 반도체가 필요한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이다. 대체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렇기에 이야기가 되고 있겠죠. 자, 마이크론의 주요 주주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그들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이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뒤에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500일, 자, 결사항전 영웅들 귀환하였다. 젤런스키, 튀르기예, 터키에서 함께 귀국하였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망자 9,000명, 미국 집속산 지원에 동맹들 반말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사실 지금은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힘든 환경입니다. 제조혁명으로 인해서 이미 원가에 대한 그리고 엄청난 대량 생산의 문명의 혁명이 기술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물가가 아무리 안 올라가는 거야. 2008년도 이후에 2020년도, 19년도, 17년도, 18년도 물가 상승률 2%, 2.5%를 맞추려고 하는데 물가가 어떻게든 간에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0.25%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지금은 뭐였죠? 베이비를 넘어서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미친 듯이 해왔죠. 그쵸? 어떻게?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전 세계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기에 기름이 부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아요. 공급망에 붕괴가 오거나 의도적으로 잠궈야지만 그게 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아시겠죠? 코로나 팬데믹도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따로 순도 100%의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조절이 되고 있는 건 너도 나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이들이 이걸 잠갔다 풀었다 하면서 물가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합의 소식을 저는 기다리고 있다. 합의 소식이 나오면 그 전에 시장이 먼저 달리던가. 만약에 먼저 달렸다면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합의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그러나 안 올라가고 있다 합의 소식이 나오면 터지겠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절대 모든 이슈들은 따로 놓는 게 아니다.
항상 그들이 뒤에 있다. 제약바이오의 주인장 누구냐? 전 세계 1위부터 100위까지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다. 반도체 1위부터 전 세계 기업들의 그들의 자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플랫폼 기업들의 그들의 안 들어간 자금이 없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그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야 된다. 아구가 오시죠? 8살 때 프로그램이 익힌 천재. 미래 언어 챗 GPT를 탄생시키다.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AI, 챗 GPT 광풍이 불었죠. 제 기준으로서는 분위기, 기대감으로 사실 버블 수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풍이 한번 꺼지면 진짜가 나타나게 되죠. 그걸 쌍나타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와 함께 모든 분위기, 닷컴 버블이 탄생을 했지만 그게 꺼지고 나면 진짜가 나오게 되죠. 결국 그 과정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람 또한 이력을 보니까요. 1985년 시카고에 태어난 유대계 미국인이다. 결국 유대인이네요. 마크 저크버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참 관련이 많죠. 어쨌든 여기 이 회사에 투자했던 핵심 투자자를 보자고요. 누구인지. 피터 틸입니다. 그 유명한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하나이며 더불어 리플의 투자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죠. 그리고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죠. 리드 오프먼, 링크드인에 리드 오프먼이 딱 하고 들어가 있네요. 이들의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서 마크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마크 앤드리슨, 인터넷과 그런 창업과 인터넷 혁명을 봤던 직접적인 월드 와이드 웹 그 혁명의 중심에 있었던 마크 앤드리슨, 지금의 앤드리슨 호로이츠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공동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은 올트먼의 진두지휘 아래 야망이 오픈 AI 회사 전에 어떤 투자회사의 그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좋은 투자에 대한 그런 룰과 굉장히 천문학적인 성적을 냈다고 해요. 그 분야에서도. 그래서 그 회사가 Y 콤비네이터였는데 Y 콤비네이터의 야망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자, 이 사람 또한 20살 때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를 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위대한 기업가 중에는 중퇴한 사람이 특히나 미국에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선명하다면 그곳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모텔 청소부로 출발해서 10조 야놀자 읽어낸 이수진. 모텔 청소부. 좌우명.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2조 원 이상 투자했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죠. 여행 슈퍼에 키워서 기술로 세계 여가시장 연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 모텔 청소부로 출발했다. 좌우명.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바가 있다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뇌가 이 가격으로 실시간 내 계좌잔고랑 연결이 되어 있죠.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이 연결된 내 파동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인드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특히 남들이 올라갈 때 얘가 못 가면 이거를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가치에만 집중하고요. 그렇기에 섹터별로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섹터별 1등을 나누라고 언급드렸던 것 뿐이에요. 왜? 사람이니까.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지니까. 결국은 부의 가치로서 간 건 똑같으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라. 물론 XRP가 대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좌우명보다 그냥 길을 걸어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던 간에. 예를 참고로 또 하나 드리는데요. 한국의 슈퍼개미 1세대 중에서 1세대를 언급드립니다. 그 중에 주식 투자 교과서에 박성득 씨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몇 천억대 최소입니다. 한국에 보니까 뭐 슈퍼개미 어중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중이 떠중이 말고 되게 그들은 하나같이 다 겸손합니다. 겸손함은 있지만 자신감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무슨 말씀드리냐?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직업이나 학위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로 성공하는 건 뭐다? 그냥 내가 많은 글자 한글 볼 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리딩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그게 없다면 자신이 확신한 값어치에 대해서 그거 보고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주위에 뉴스가 터질 때 그거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은 제가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딩 머신이 업이니까. 자, KB국민카드에서 야놀자 디지털 혁신 배우자. 야놀자가 여가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은 무엇일까? 끊임없는 도전 혁신이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전 혁신입니다. 창의 혁신. 남들이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인드를 견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왜 리딩 머신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의 길을 그냥 우직하게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가격이 급증하면 사람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건 그들이니까. 자, 일본 상장사 순이익 최대에도 자본이익률은 하락하였다. 왜? 안 봐도 그림자죠. 미국과 EU 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투자하지 않고 내부 유보 늘린 영향.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본 이익률.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입니다. RO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본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200만 원 났냐? 이걸 20%라고 하겠죠? 1억 투자해서 200만 원 나면 2%이잖아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최근에 돈을 좀 많이 벌었죠. 벌었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하락한다는 거야. 왜? 당기 순이익이라고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입니다. 이 순이익이요.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해마다 여기 재무제표를 잠깐만 이해하고 가시죠. 본 김에. 보시면 여기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에는 고정자산.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 여기 고정자산, 위에가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여기는 부채. 여기는 자본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게 자산이에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더한 거죠. 단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여기는 손익계산서. 여기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이걸 3대 지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 어쨌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죠. 이 순이익 총 남았던 게 바로 대차대조표의 이 자본란의 끝입니다. 이 자본에. 그러면 계속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이 계속 늘어났는데 돈을 벌어서 이익, 총 자본은 늘어났는데 이익률은 이제 정해질 거 아닙니까? 자본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투자로 집행져야 되는데 쌓아놓고 있는 거야. 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투자를 해야 돼요. 배당을 하건 뭐 기타 뭐를 하건 간에 투자가 계속 집행되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그게 제조 인프라, 뭐 이런 오프라인 이런 거보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가치가 좋겠죠. 그쵸? 앞으로 부가가치는 거기서 천문학적으로 터질 텐데. 벌금 폭탄 맞은 엔트그룹 곧바로 자사주 매매 발표. 자, 기업 가치 3년 만에 반의 반토막. 시장에선 중국 마이 때리기 끝난 듯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8% 상승 마감하였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이 2020년 10월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비판한 후 엔트그룹의 상장 계획을 무산시켰고 각종 규제를 꺼내며 압박해왔다. 자사주 매입 이후 엔트그룹의 IPO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받고 있다. 마인은 1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올해 3월 귀국했고 다음날 알리바바는 회사를 6개 독립사업 단위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발표했다. 이후 각 사업부는 자체적인 IPO 준비에 들어갔다. ARM IPO, 국내 중소형 IPO, 그리고 세계 최대 IPO가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금융시장의 안정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것이죠. 이들의 움직임에서는 금융시장이 빠그러지면 IPO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면서 지켜봐야죠.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켓워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결국 승인될 것. 승인될 확률이 무척 높겠죠. 그 이전에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고래 세력은 비트코인을 7만 개 이상을 축적해왔다. 비트코인 횡복세는 지속하고 있다. XRP 또한 2월 이후로 수십억 개의 XRP를 구매한 대규모 투자자를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XRP 투자자, 고래들이 2월 말부터 계속해서 많은 양의 XRP를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오전에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럼 뭐죠? 쩐주들은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계속 모아간다. 앞으로 가치가 커질 걸 확신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집하기 가장 좋은 시그널 세 가지. 첫 번째, 폭락할 때.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죠. 다시 한번 수정. 세 가지는 세 번째, 이게 3위입니다. 폭락할 때. 두 번째, 폭락해서 바닥에서 박박 기일 때. 지금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이거는 그다지 길지 않아요. 아까 언급을 드렸죠? FTX 사상처럼 일시적으로 쇼크가 올 때, 세상이 망할 것처럼 보일 때, 이때가 지나고 보면 첫 번째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급등 나올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늘 급등 나올 때 들어오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언제가 힘들어하고 계실 겁니다. 왜? 경험이 없었으니까. 누구나 다 이 경험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선수로 거듭이 나는 것이지요. 모든 투자의 그루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 한국의 투자의 역사적인 그루들,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먼 모두가 다 똑같았다. 수십 번, 수백 번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 한번 제대로 뛰어넘은 뒤부터 그 뒤부터 계속 달려나가기 시작하죠. 지지 않는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투자는 지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제1의 원칙,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30년 이상 투자를 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그거는 기존의 주식의 시대였죠. 대량 생산의 시대.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준 회장, 에코프롬의 이동채 회장, 여러 가지 투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계셨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지금은 뭐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죠. 이 시장이 메가 팽창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기관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방송,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